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중 하나인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 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진 70층 높이의 이 건물은 도시의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프랑스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선 빨간 카펫이 손님들을 맞이했죠. 이곳은 세계 각국의 부호들과 유명 인사들만이 묵는 7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런 호텔 로비에 낡고 구겨진 코트를 입은 작은 할머니가 들어섰어요. 80살 한옥희 할머니는 머리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한옥희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꽃꽂이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카운터 뒤에는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 직원이 서 있었어요. 예약한 방이 있는데 확인 좀 부탁해요. 한옥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런트 직원 에밀리는 화려한 매니큐어를 한 손톱으로 키보드를 탁탁 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한옥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띤 채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 숙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룻밤에 $5,000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요. 예약했다니까요. 한옥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찾으시는 건 아니죠? 에밀리가 반어법적으로 물었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한옥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 이름은 한옥희입니다. 예약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그때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리차드 윌슨 총괄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리차드가 물었고 에밀리는 눈짓으로 한옥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여기 방을 예약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에밀리가 리차드에게 속삭였어요. 리차드는 위아래로 한옥희를 훑어보더니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이름은 한옥희입니다. 어제 예약했어요. 펜트하우스 스위트로요. 한옥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리차드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라고요? 그건 하룻밤에 $20,000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부자들만 묵는 호텔입니다. 실례지만 나가주시겠어요? 한옥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약했어요.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보안. 리차드가 손가락을 튕겼고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건장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이분을 밖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요. 한옥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나갈게요. 보안 요원들이 한옥희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어요. 한옥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한옥희가 출구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싸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호텔 밖으로 나온 한옥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만 눌렀어요. 전화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마이클, 나야. 한옥희의 목소리는 이제 당당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 호텔 인수할 수 있나? 네. 그랜드 엠파이어를요? 마이클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건 뉴욕 최고급 호텔입니다. 시장 가치만 15억 달러는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버려야지. 하노키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사회에 연락해서 비상회의를 소집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노키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롱아일랜드로 가주세요. 택시가 맨해튼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노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하노키는 가난한 이민자로 미국에 왔어요. 그때 그녀는 영어도 서툴렀고 주머니에는 1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지런히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이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노키는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빠르게 성공했고 마침내 HO 그룹이라는 대형 부동산 기업을 세웠어요. 하지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비싼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선호했고 화려한 장신구 대신 소박한 모습을 간직했어요. 그녀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재산이 아닌 인격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롱아일랜드의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한 하노키는 즉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그녀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 하노키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그 호텔을 인수하겠다. 경영진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노키가 결심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폭탄과 같은 소식이 터졌어요. 한국 HO 그룹 20억 달러의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 전격 인수. 뉴스는 빠르게 모든 경제 채널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업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인수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특히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의 매각. 가격이 시장 가치보다 약 30% 높다는 사실이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HO 그룹의 하노키 회장은 왜 이토록 높은 가격의 호텔을 인수했을까?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경제 뉴스를 달궜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틀 전에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리차드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호텔이 팔린 거지? 새 주인이 누구일까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밀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직원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은 로비에 모이세요. 새 소유주가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끄는 에밀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일 새 주인이 온대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들은 모두 로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어요. 정확히 10시에 회전문이 열리고 몇몇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그날 문전박대했던 한옥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리차드와 에밀리를 비롯한 호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리차드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리차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옥희는 천천히 직원들 앞에 섰어요. 그녀는 이제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장신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여러분, 저는 HO 그룹의 회장 한옥희입니다. 오늘부터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 나는 이 호텔의 평범한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예약했지만 내 차림새를 보고 직원들은 나를 무시하고 쫓아냈죠. 모든 시선이 리차드와 에밀리에게 집중되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방을 예약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요? 한옥희가 리차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리차드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몰랐던 것이 만약 회장님의 신분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한옥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당신들은 사람의 외모와 차림새로 그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손님의 지갑이 아닌 인격을 보는 법을 몰랐던 거죠. 그녀는 천천히 직원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호텔을 내 방식대로 바꿀 차례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사 개편입니다. 한옥희는 마이클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은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리차드 윌슨 씨,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는 필요 없습니다. 리차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2명의 보안 요원이 그의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리차드가 소리쳤어요. 그것이 중요한가요? 한옥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리차드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호텔에서 15년을 일했다고. 한옥희는 그의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에밀리 브라운 씨. 그녀가 불렀습니다. 에밀리는 몸을 떨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간청했어요. 한옥희는 에밀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해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고객을 응대할 자격이 있을까요? 마이클이 다시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에밀리 씨는 오늘부터 청소부로 업무가 변경됩니다. 시작은 화장실 청소부터입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한옥희는 나머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존중을 마이너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모토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으며 계속 말했어요. 부유하든 평범하든 모든 고객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경영 철학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랜드 엠파이어는 항상 부유층만을 위한 호텔이었으니까요. 앞으로 2주 동안 호텔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은 새로운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오키의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그녀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철저한 원칙을 가진 강력한 사업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모든 직원들은 지금 바로 인사팀으로 가서 새 교육 일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유니폼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한오키는 잠시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쫓겨났던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주일 후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이 재개장했습니다. 호텔 외관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로비에는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존중을이라는 모토가 대형 간판으로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의 변화는 뉴욕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 세계 최고급 호텔이지만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곳. 부자만이 아닌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호텔. 한국 출신 한오키 회장의 경영 철학이 호텔 문화를 바꾸다. 새롭게 교육받은 직원들은 이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옷차림이나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호텔 업계도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고급 호텔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곧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호텔을 찾았고 그들은 모두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해고된 리차드는 다른 호텔에 취직하려 했지만 그랜드 엠파이어에서의 소문이 퍼져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길거리에서 주차 안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부로 강등된 에밀리는 매일 호텔 화장실을 청소하며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그녀가 예전에 무시했던 청소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오키가 들어왔습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한오키가 물었어요. 에밀리는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한오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세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한오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은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이 되었어요.
특별한 점은 더 이상 부유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모든 고객이 동일한 존중을 받았어요. 전 세계의 호텔 관계자들이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한옥희는 그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기꺼이 공유했어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옥희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그것이 호텔의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호텔들이 이 철학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호텔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옥희는 이제 8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직원들과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새로운 손님들이 호텔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평범한 차림의 할머니가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과거라면 분명히 무시당했을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에밀리는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방을 원하시나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으로 부탁해요. 물론입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옥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원했던 변화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옥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뉴욕 타임즈 기자 리사 존슨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옥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리사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을 인수하신 뒤 호텔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고급 호텔들이 이제 손님의 외모가 아닌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옥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50년 전 가난한 이민자로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성공한 후에도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이 아닌 인격에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했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계속 말했어요.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집이자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공간에서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리사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처음 이 호텔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리고 왜 복수 대신 변화를 선택하셨습니까? 한옥희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바로 변화예요. 단순히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벌주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옥희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계속했어요. 나는 리차드와 에밀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리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회장님께서는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노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쓰고 싶습니다. HO 그룹의 모든 호텔과 사업장에서 이 철학을 실천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하노키는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인생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평범한 차림의 노인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노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어요.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은 이제 단순한 고급 호텔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노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죠.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하노키가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